수양대군이 계유정난으로 정권을 장악한 것처럼 계림공은 이자의 난을 통해 고려의 정권을 잡게 된 겁니다. 이런도 비슷한 이 평행 이론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와, 이것도 비슷하네. 근데 조선시대에도 보면 나는 안 일으켰잖아요. 아니 그럼 혹시 역사 이자희가 진짜로 난도 안 일으켰던 건 아니죠? 아, 이미 결과적으로 이자이의 난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이자이는 그 모의를 계획하고 있었고 아직 준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림공의 기습을 받아서 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계림공이 만들어낸 날조다라고 하거나 미수에 그쳤지만 이자이의 모의가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 두 가지 견해로 크게 나뉘고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세조가 이제 후손이니까 미리 계림공의 역사를 좀 공부를 하고 카피를 하지 않았을까. 오마주를 했다. 오마주를 했다. 너무 비슷하다. 자, 권력의 정점에 선 조선 수양대군과 고려 계림공. 이제 두 사람이 넘어야 될 최종 관문이 남았죠? 아직 왕이 남아있어요. 왕이 남아있어. 맞습니다. 아직 왕좌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어린 조카. 과연 왕좌를 코앞에 두고 수양대군과 계림공은 어떤 선택을 했을지 다음 정거장으로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인 거네. 그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수양대군은 조정을 완벽하게 장악한 뒤에도 단종의 신하이자 삼촌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왜요?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거사를 일으키면서 세웠던 명분은 네. 어린 조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명분을 내세운 수양대군이 즉각적으로 왕이 되었다면 자기가 내세운 명분을 스스로 위배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보면 이 군주에 대한 충을 강조하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많은 반발을 하면서 수양대군과 맞섰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타이밍. 대외적으로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든 단종이 스스로 물러나게 해야만 했죠. 그렇죠. 그런데 무려 2년이 지나도록 단종이 왕위를 내어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좀만 더 크면 되는데. 그렇죠. 좀만 더 한 참아보지. 6, 7년만 더 버티면 되는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수양대군. 단종을 왕좌에서 끌어낼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듭니다. 뭐였을 것 같습니까? 자객. 어떻게 아프게 만드나요? 수양대군은요, 단종이 아닌 단종이 아끼는 사람들을 하나, 둘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죽여요? 오! 그 대상은 단종에게는 친어머니와 다름없는 혜빈 양씨, 단종의 보육을 도왔던 상궁 박씨, 단종 편에 섰던 삼촌 금성대군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요, 이들에게 영모 혐의를 씌워 유배에 보내면서 단종에게 무언의 압박을 한 겁니다. 너 안 물러날 거야? 너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거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아끼는 사람을 괴롭혀서 얻어내겠다. 내가 물러나야 되나 생각하겠죠. 단종은 결국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넘긴다고 선언을 합니다. 내가 나이가 어리고 중외의 일을 알지 못하는 탓으로 이제 대임을 영의정에게 전하여 주려고 한다. 결국 해내네. 아유. 자, 그렇다면 계림공. 계림공은 이자의에 난 이후 얼마 만에 왕좌를 차지했을까요? 이건 뭔가 다를 것 같아. 한 계림공은
1년 만에 차지를 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저는 1년도 걸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3개월. 불과 3개월. 바로. 계림공의 노골적인 정치적 배제와 압박을 버티지 못한 헌종은 이렇게 말하며 왕위를 내려놓습니다. 대숙 계림공은 역수를 몸에 지니고 있고 신인이 손을 빌려줄 것이므로 너희가 그를 받들어 대업을 잇도록 하라. 한마디로 큰 삼촌인 계림공은 하늘로부터 왕이 될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다. 그렇게 계림공은 고려 제15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계림공이 조카를 압박해 양위를 받아내는 과정 역시 조선의 세조와 정말 이 복사 붙여넣기를 하듯이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신기하네요. 이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기간만 좀 다를 뿐이에요. 네. 그런데 이 고려 숙종과 조선 세조의 소름 끼치는 평행 이론 세계관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세조에게 왕위를 내놓은 조카 단종 어떻게 됐죠? 죽었죠. 네. 그렇다면 세조가 단종에게 양위 받은 게 1455년. 2년 뒤인 1457년에 단종이 죽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려 숙종이 헌종에게 양위 받은 때는 1095년. 그런데 헌종 역시 2년 뒤인 1097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숙종과 세조의 조카가 죽는 시점 역시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병약한 헌종에게는요, 삼촌 숙종이라는 존재가 주는 그 위압과 압박감도 아마 상당했을 겁니다. 고려 숙종과 조선 세조의 평행 이론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단종이 죽고 세조가 단종의 명예를 어떻게 추락시켰는지 기억나시죠? 노산군 일기. 노산군 일기라고 명명하면서 단종이 왕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고 했었습니다. 숙종 역시 선왕 헌종 지우기에 착수합니다. 숙종은 고려 15대 왕이잖아요. 그런데 고려 15대 왕 숙종이 사용한 도장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고려국 14엽 신사세 장서. 고려 14대 왕이 다스리던 신사년에 소장된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도장에 15대 왕이 아닌 몇 대 왕? 14대. 네, 고려 14대 왕으로 새겨 넣은 거예요. 아버지 문종이 11대, 형인 순종과 선종이 각각 12대, 13대 왕, 그리고 조카 헌종이 14대 왕이어야 되는데 자신을 14대 왕이라고 칭하면서 왕으로서의 자신의 조카 헌종의 존재를 철저하게 배제해버린 겁니다. 헌종이 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음으로써 형의 뒤를 이어서 왕을 했다라고 하는 즉위의 정당성도 획득하고 조카로부터 왕위를 찬탈했다라고 하는 그런 꼬리표도 갖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역사에서 선왕인 조카들의 흔적을 철저하게 지우려는 모습까지. 평행 이론의 끝을 가리는 두 왕위 찬탈자의 인생. 과연 그 최후의 모습 역시 닮아 있을까요? 내가 차례를 어기고 외람되게 비기를 이어받았으나 이제 다시 생각하니 부끄럽기 그지없다. 마음에 짐이 나은 결과였을까요? 세조는 극심한 이 피부병에 시달리다가 결국 52세 나이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고려 숙종 역시 죽음을 앞두고 왕이 된 이후 하루도 편했던 날이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숙종이 숨을 거둔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설마. 설마 이것까지 세조는 몇 살이었죠? 세조요? 52세 아니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놀랍게도 숙종 역시 52세의 나이에 숨을 거둡니다. 우와. 이건 거짓말 같아요. 진짜 이거 말이 안 돼요. 조선 세조는 그래도 뭐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접해서 좀 익숙했는데 고려 숙종은 이렇게 닮아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대박이다. 우와. 마치 한 사람의 인생인 것처럼 똑같은 삶을 살다 간 조선의 세조와 고려의 숙종. 두 사람은 똑같이 왕좌를 향한 욕망의 씨앗을 품고 결국 찬탈의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역사 앞에서 조카를 죽음으로 내몬 왕위 창탈자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생을 마감할 때가 되어서는 자신의 과오를 뒤돌아보고 뒤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얻은 권력의 최후는 회환과 고통, 지울 수 없는 낙인이 뒤따른다는 걸 알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